여러분, 50대 후반쯤 되면 막연히 생각만 해오던 은퇴 후의 삶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죠. 저도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정년퇴직이 코앞이거나 이미 은퇴를 한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정년퇴직하면 뭐 할 거야? 퇴직금은 어떻게 굴릴 거야?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갑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평생 헌신하다가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한편으로는 자유롭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함께 찾아오죠. 오늘 이야기는 58세의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한 분이 퇴직금 5억 원을 모아서 과감하게 S&P 500에 투자하고 해외로 떠난 사례에서 시작됩니다. 뭔가 영화처럼 들리긴 하지만 투자와 해외 생활이라는 그림이 그리 쉽게만 풀리진 않아요. 화려한 기대감 뒤에 숨겨진 현실은 어떤 모습일까요? 실제 사례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1. 해외에서의 삶은 정말 로망일까? 우리는 가끔 해외 자유여행을 멋있게 다녀온 사람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나도 은퇴하면 저런 데 가서 살고 싶다 하고 꿈꾸죠. 특히 공무원으로 오래 근무했던 분들은 더 그럴 수 있어요. 매일 정해진 출근 시간, 정해진 일과 얽매이는 조직 문화 이런 생활에 지쳤다면 은퇴 후 자유로운 해외 생활이 진짜 인생 이막 같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언어 문제, 건강보험 문제, 현지 생활비, 문화 차이 등등. 이런 문제들을 대충 넘긴 채로 난 퇴직금 모았으니 해외에 가서 잘 살 거야 라고만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이 사례의 주인공도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며 5억 정도의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일을 해서 이제 은퇴한 후엔 좀 더 여유롭게 살고 싶다. S&P 500에 장기 투자에 두면 큰 손실 없이 안정적인 수익이 날 거야. 그 돈으로 해외에서 오래오래 살 수 있겠지? 라는 기대를 품고 떠났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2. 사례 3가지 해외 생활의 현실과 건강, 그리고 은퇴 자금. 지금부터 소개할 3사람의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은퇴 후 삶이라는 공통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는가? 건강 관리는 어떻게 챙겨야 하나? 이 3가지 화두를 염두에 두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 A. 미국에서 1년 살다 돌아온 이 과장. 첫 번째 사례는 58세에 명예퇴직한 이 과장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고 퇴직금과 그간 모은 돈을 합쳐 5억 원 정도 만들었어요. 처음 계획은 이랬죠. 계획 퇴직금 5억 중 3억 원은 S&P 500 펀드에 투자, 나머지 2억 원은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 목표 S&P 500에서 연평균 57% 정도 수익을 기대해. 한 달 생활비 약 300만 원 정도 소요 예정. 실행 미국 서부 지역의 작은 도시에서 1년 동안 살아보기. 미국에 가서 실제로 살아보니 생각보다 언어 장벽이 컸답니다. 관광 정도야 짧게 하니 괜찮았는데 막상 현지에서 집 계약, 자동차 구입이나 임대, 운전면허 교환, 은행 계좌 개설, 현지 커뮤니티 적응 등등 사소한 것부터 어려움이 많았죠. 1년 살면서 이 과장님이 특히 힘들었던 건 의료비였어요. 가벼운 감기나 눈병도 병원에 가면 몇십만 원은 훌쩍 넘었거든요. 국내 건강보험이 그립더라는 겁니다. 또 환율 변동에 따른 부담도 컸어요. 달러로 생활을 하려니 원화 자산이 달러로 바뀌면서 환율 영향을 직접 받았어요. 결국 1년 정도만 머물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S&P 500 수익은 그럭저럭 안정적이었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생각해보니 해외에 가서 단절된 느낌으로 사는 것보다는 국내에서 내가 잘 아는 곳에 지인들과 어울려 사는 편이 더 행복하겠다는 결론이었죠. 사례 B. 동남아에서 은퇴 생활을 즐기는 박 사무관. 두 번째 사례는 60세에 정년퇴직한 박 사무관님입니다. 이분은 동남아, 특히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곳이 생활비가 저렴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은퇴 후 곧바로 떠났어요. 계획 퇴직금 5억 중 4억 원은 S&P 500과 글로벌 채권 펀드에 분산 투자, 1억 원만 현지 계좌로 갖고 이동. 목표
목표 동남아 지역의 낮은 물가로 월 20만 250만 원 안팎으로 풍족한 생활. 실행 태국 방콕 근교의 월세를 얻어 살기 시작. 처음에는 매일같이 다양한 맛집을 찾아다니고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저렴한 마사지 서비스를 누리며 오, 이거 너무 좋다 했습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자 슬슬 외로움과 건강 문제가 떠오르더래요. 나이가 들수록 아픈 곳이 하나둘 생기기 마련인데 현지 병원은 외국인에겐 상대적으로 비용이 비싸고 의사소통도 매끄럽지 않으니 스트레스가 쌓였습니다. 또한 박 사무관님이 처음 예상했던 월 200만 원으로 충분하다는 계산이 조금씩 틀어졌습니다. 자잘한 문화생활이나 여행, 거기에다 계속 오르고 있는 현지 물가 상승률까지 감안하니 결국 월 300만 원가량은 써야 넉넉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S&P 500 수익률이 매년 꾸준히 오르긴 해도 시장 상황에 따라 들쭉날쭉하잖아요. 심적으로 안정감이 떨어진 거죠. 그래도 박 사무관님은 아직까진 태국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해외에서의 편안한 점도 분명히 있고 무엇보다 여행자가 아닌 거주자의 시선으로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인생을 즐기는 중입니다. 다만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파트 하나 마련해 정착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례 C 국내 정착을 선택한 황 국장. 세 번째 사례는 해외로 아예 나갈 생각조차 안 한 황 국장님 이야기를 해보죠. 황 국장님은 59세에 퇴직금을 5억 정도 받았지만 이 돈을 대부분 정기예금과 채권형 펀드에 넣고 일부만 S&P 500에 투자했습니다. 계획 절반은 안전자산으로 굴리기, 절반은 주식형 펀드로 분산 투자. 목표 월 배당 수익이 자소득 합쳐서 15만 200만 원, 기존 연금 200만 원 합산해 월 35만 400만 원. 실행 국내에서 거주, 집은 기존에 마련한 곳에서 편히 살며 여행은 1년에 한두 번 해외로. 황 국장님은 본인을 큰 모험을 못하는 성격이라고 표현하시는데요. 그래도 나름 전략적으로 자산을 배분했습니다. 지출 통제를 통해 월 4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넉넉하다고 보았고 국내에서 의료 시스템과 국민연금 등 각종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서 심적으로도 편하다고 해요. 무엇보다 황 국장님이 강조하는 건 건강관리입니다. 공무원 시절에는 늘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아 운동 시간을 거의 내지 못했는데 이제 은퇴 후에는 꾸준히 걷기 운동과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을 시작하셨죠. 돈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생활 속에서 실감하고 계신다더군요. 3.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은퇴 후 해외로 갈 것인가, 국내에 머무를 것인가? 라는 이분법적 접근보다는 본인이 진짜 원하는 삶의 형태가 무엇인지 먼저 깊이 고민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재무적 안정퇴직금을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S&P 500이든 채권이든 예금이든 분산이든 각각의 투자 성향과 리스크를 잘 파악해야 해요. 대박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염두에 두는 게 좋습니다. 건강관리 은퇴 후에는 아무래도 병원 방문이 잦아질 수밖에 없고 작은 감기도 쉽게 무시하기 힘들어져요. 국내 건강보험 시스템이 좋은 건 사실이지만 해외에 거주하면 그만큼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관계와 외로움 사람은 어디에서 살든 함께 소통할 대상이 필요해요. 동호회든 교회든 지인들과의 모임이든 이런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빠르게 피폐해질 수 있죠. 문화 적응 해외에선 언어나 제도 차이 때문에 생각보다 사소한 일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현지 통장 개설이나 비자 문제, 보험 문제 등등 하나하나 미리 알아봐야 합니다. 4. 그래서 현실은? 결국 58세 퇴직 공무원, 퇴직금 5억을 S&P 500에 넣고 해외로 떠나면 잘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르다입니다. 어떤 분은 해외 생활에 딱 맞는 성향과 준비를 갖고 있어서 즐겁게 잘 지낼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막상 부딪혀보니 의료비나 외로움, 환율 변동 등 여러 난관 때문에 국내로 다시 돌아오게 될 수도 있죠. 제일 중요한 건 준비와 점검이에요. 해외 생활을 꿈꾼다면 일단 짧게 한두 달이라도 현지 생활 체험을 해본 뒤 장기 거주를 결정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퇴직금 투자 역시 단순히
S&P 500이 역사적으로 수익률이 좋다는 표면적 정보만 믿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여러 자산으로 나눠서 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은퇴 플랜도 실현하기 어렵다는 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은퇴 후야말로 늦게 시작하는 건강관리의 최적기이니까요. 5. 마무리하며 오늘 살펴본 사례들은 실제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를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해외에서의 자유로운 삶이 멋져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동반되는 현실적 고려 사항도 만만치 않아요. 결국은 내가 정말 원하는 삶,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그리고 내 건강 상태와 가족 혹은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은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현실적인 도움과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 챙기면서 또 현명한 투자 판단을 하면서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기를 바라요. 내가 진짜로 바라는 은퇴 라이프 스타일은 뭘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 모든 분들의 은퇴 후 삶이 풍요롭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현실적인 팁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